남자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여자분들 특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배출의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그걸 한편으로 독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 부족,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지금은 미네랄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미네랄에 관점을 주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 저는 소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용 이사입니다. 오랫동안 소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소금인간, 소금혁명 환자의 발랑 등 책을 저술한 소금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금 섭취가 염증 완화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역할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으로 발생한 여러 독소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염증이 생긴다 그러면 뭐 곪는다든가 뭐 여드름이 난다 여러 가지 뭐 외부에서 생기는 거겠지만 우리 몸 세포들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한편으로 독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소금 부족,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포들에게 제대로 된 미네랄과 수분과 소금이 공급될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네랄과 소금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 킬러 세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독소 물질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 이렇게 독소 물질이 생기는 거는 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출을 해서 나가려 그러면은 이게 대부분이 이제 소변이나 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 나가게 되는데 이때 가까이 과정에서 소금과 미네랄이 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독소가 쌓이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는 아들 심지어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걸 예방하려 그러면은 소금과 미네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출에 이게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부분이 생긴 이유가 우리 몸속에서 독소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해 줄까? 근데 배출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제 소변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몸속에 들어 소화작용을 거쳐가지고 몸으로 흡수되는 거는 소변과 땀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흡수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대변이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겠죠. 일단 흡수에 들어와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갈 때 독소라는 걸 다 끄집어내서 소변이라는 걸 모아가지고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가려 그러면 충분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 하면은 소금이 반드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안 좋은 것들 끌고 나가려 그러면 다른 미네랄들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면 이 독소 물질이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수분 부족이 됐을 경우에 신장에서 걸러가지고 소변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그럼 못 나가게 되겠죠. 그럼 그게 독소가 쌓이고 재활용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나 미네랄이 없으면 이 수분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소변도 짜단 말이죠. 소금기가 있어야지만 소변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땀으로 우리가 많은 독소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땀이 다 짜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적절한 소금과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땀도 잘 원활하게 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땀 배출이 뭐냐면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억지로 땀을 빼는 거죠.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소금기 없는 그냥 땀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의 독소들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 그러면 소금과 미네랄이 들어가고 충분한 소금이 섭취돼야지만 이 각각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서 생기는 우리 몸에 뭐 암세포가 매 순간마다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독소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나가려 그래도 소금과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려 그러면은 독소의 배출, 발생의 원인도 줄이고 배출을 잘 되게 하려 그러면은 소금과 미네랄을 적절하게 챙겨 먹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물을 섭취할 때 그냥 맹물만 먹지 마시고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간 소금물을 섭취를 하면은 염증도 완화되고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독소들도 배출이 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독소 이거 하면은 소금과 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이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배출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건강한 생각 이 세 가지면 된다 그래요. 근데 잘 먹는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잘 먹는다라는 거는 영양을 고르게 섭취를 한다라는 거고
해롭거나 안 좋은 거라든가 오염된 이런 걸 안 먹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배출된다, 이게 잘 소화 흡수가 되고 잘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해서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게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게 뭘까? 옛날에는 그냥 고기 먹고 보양 먹고, 그럼 옛날에 보신탕이나 이런 것도 먹고 가서 장어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상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게 뭐냐면 미네랄이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간 것들을 제대로 챙겨 먹어요. 우리가 보약을 먹는데 단백질이 챙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가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약수물 먹으러 가요. 그죠? 약수물을 왜 먹으러 갈까? 약수라는 게 물이 아니고 약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한다. 왜 온천에 목욕하죠? 따뜻한 물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온천수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때문에 가는 거고, 해수욕을 간다. 해수욕 가는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물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지금은 미네랄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미네랄에 관점을 주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먹으면은 소화 흡수돼서 잘 돌아가서 잘 배출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즘 참 배출이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남자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뭐 절성 비대증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고, 여자분들 특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배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배출이 왜 잘 안 될까? 이게 대부분 수분하고 미네랄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비 문제 해결하면 약국에 가서 약 달라 그러면은 마그네슘 제제를 줘요. 마그네슘이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을 무리해서 잘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네랄 소금이라 하면은 그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소금만 먹어도 변비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나가는 부분에도 미네랄 관련되고 소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먹어야지만 잘 배출이 될 수 있겠어요. 소변도 마찬가지죠. 소변을 구성하는 물질, 우리 몸에서 온갖 발생한 노폐물 플러스 물 플러스 소금이 소변을 구성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줘야지만 얘들이 잘 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생각이라는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건전한 생각, 올바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신약 개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많이 알았는데, 신약 개발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위약 효과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 해가지고 가짜 약을 줬는데 병이 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실험할 때 뭐냐면은 임상실험 개발한 신약을 환자에게 주고, 어떤 환자는 주고 어떤 환자는 아무 효과를 맹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신약의 효과가 훨씬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맹물만 준 환자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효과가 있다는 게, 이게 월등히 나아져야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의 FDA 인정 기준이 뭐냐면 위약 효과보다 가짜의 효과보다 조금만 높으면 인정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도했더니까 나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옛날 보면 뭐 오헨리작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 아시는 분, 단편작 아시는데, 소녀가 죽어가는데 창밖에 창문에 담쟁이 덩굴 이파리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죠. 저게 떨어지면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사는 화가가 그 얘기를 듣고 담쟁이 잎을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도 안 떨어졌으니까 아, 나는 살았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먹는 거, 그다음 잘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건강한 생각을 어떻게 내가 갖고 할 것인가, 이게 세 가지가 결합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먹는 거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영양물질,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미네랄인 데 중심을 두고 소금에다 중심을 두고, 이게 플러스 충분한 수분 섭취, 이게 되면은 배출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생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은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중, 일 아시아 세 개국의 소금이 각각 다르다는데요. 사실인가요? 다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소금을 수입을 해요. 많이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소금을 얼마 쓰냐 그러면 300만 톤 정도의 소금을 씁니다. 그런데 그중에 식용소금은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50만 톤은 화학공업용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금의 양도 250만 톤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0만 다 수입품이에요. 자, 그러면 수입을 하면 어느 나라 수입을 할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 많은 사람이 중국을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게 있지만 중국에서는 수입이 조금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금은 멕시코와 호주에서 수입을 해요. 멕시코하고 호주하면 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막이에요, 사막. 땅값도 무지 싼 나라고. 사막 기후는 비도 안 와요. 천일내마기가 진짜 왔다인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 염전에서 거의 뭐 1,000만 톤씩 만들어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게 그 나라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천일염이 적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천일염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천일염하고 같은 서해 바닷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서해고 걔들은 동해겠죠. 근데 황해라는 그 바닷물로 같이 만드는데 왜 중국 소금하는 사람들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져요? 왜 안 좋을까? 같은 바닷물로 만드는데 같은 천일염이지만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중국 천일염은 말 그대로 호수에서 만들어요. 호수라는 뜻이 뭐냐면은 넓고 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염전에 가보면은 소금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가둬가지고 증발시키는데 그 물의 두께가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은 1m, 1m 50이에요. 호수처럼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염전에 소금 만들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얘들은 6개월, 1년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1m 들어가 있는 물이 마르면 밑에 소금이 쌓이겠죠. 그다음 다시 물을 또 집어넣으면 한 또 지나면 쌓이겠죠. 그걸 불도저나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나라는 보름 만에 소금이 생산돼요. 1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1년 동안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그다음에 바닷물에 오염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간 소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층층이 소금이 쌓이다 보니까 층층이 성분이 달라요. 입자 크기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걸 알아요. 이거를 식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중국 이거는 식용 소금이 아닌 공업용으로 쓰는 이런 소금으로 처리해요. 그럼 식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가져다가 세척을 한 다음에 요오드라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이게 식용 소금으로 유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공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의 소금 많은 사람도 보면 안 거친 소금을 가지고 유통을 시켜버리니까 그게 한국에도 싸다는 이유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져왔다니까 성분이 이상하고 입자가 이상하고 그러다 김치 담그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천일염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중국에도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암염도 있고 호수에서 그냥 손 건지는 데도 있어요. 천일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일염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일염이 없어요. 왜? 일본은 습하고 태풍이 많아요. 올해만 해도 태풍이 한 열 몇 개가 그 나라를 가고 우리나라 하나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습하고 그러니까 여름에 소금 만들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질 않아요. 그 옛날부터 반 천년 비슷하게 하고 반 기계장치 거쳐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금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아시아를 침략했잖아요.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해서 가다 보니까 군대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소금이 필요해요. 또 화학공업 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니까 자기 나라 소금 갖고 이게 안 되거든. 한국에 와보니 그때 우리 한국은 자연이나 끓여서 만드는 소금을 만들어. 이게 생산량이 얼마 안 돼.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대만을 중국으로서 뺏었어요. 대만에 가보니까 염전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다 이식시킨 게 한국의 천일염의 시작이에요. 1907년. 우리나라는 그전에 천일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이식시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염전이 평안도하고 한강 이런 데 많았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걸 대륙 침략에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패망을 하고 나니까 소금 수입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정제염 제조 기술을 만들어내요. 정제염 제조 기술은 공장에서 이온 교환막이라는 막을 써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전기를 걸어서 이 이온과 Cl 이온을 모아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순도가 95%, 99%짜리 NaCl을 만든 소금이에요. 이걸 이제 만드는 기술을 접목해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생산은 이 방법으로만 한다. 그전까지 자연대꼼 이렇게 있었는데 다 없애고 7개 회사만 독점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7개 회사만 소금 만들고 나머지 회사는 소금 다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부족한 건 수입품으로 채우고. 그래서 일본은 그러다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 소금을 먹었더니 피부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NaCl이 99%짜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해요. 바닷물로 제대로 만든 소금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싸우고 20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소금 자유화가 돼서 그래도 일본은 천일염이 없어요. 다 끓여 만드는 소금 자연 소티라는 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마다 다 있는 이런 상황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소금은 메이저 7개는 아직도 정제염 기술로 소금을 만들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끓여서 만드는 그런 게 수백 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천일염이 있고 울산에 한주소금이라는 정제염 공장이 하나 있고 중국은 뭐 암염 여러 가지 있는데 천일염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중국도 최근에는 우리나라식 염전을 도입하는 기술 도입하는 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소금 제조 기술 다르고 성분이 달라요. 그 다음에 그걸 먹고 와서 사람들의 건강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천일염이라는 게 있지만은 아까 정제염 만드는 데도 있고 해양 심층수로 소금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도 있고 자연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주류는 천일염이 주류가 내가 천일염이 한 30만 톤 만들고 정제염이 한 20만 톤 만들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이 한 몇천 톤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삼국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소금 제조 기술, 소금의 차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소금을 볶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금을 왜 볶아 먹었을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천일염이 들어온 지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190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전까지 자염이라는 걸 자염은 끓일 자자를 써서 그때다 끓여서 속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일염이 들어와서 천일염 만들어니까 값싸고 양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게 간수 성분이 들어있어서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흙바닥에서 만들었어요. 그다가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쓴맛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이걸 갖다가 그냥 먹으면 안 되겠거든. 자기가 봐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집에서 간수 뺀다고 쌓아 놓기도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먹기도 하고 그다음 이거를 포화염수라고 해서 녹여요. 안 녹을 정도의 물의 양이 있잖아요. 그다음 한번 씻어서 씻으면 이제 물 습기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이제 볶아서 볶음속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화염수로 염도를 높이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마그네슘 성분 물이 잘 녹아요. 걔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간수도 빠지고 씻었으니까 깨끗해졌고 볶아서 건조까지 시키면은 보관하기도 좋고 이렇게 돼서 볶음속을 만들어 먹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천일염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볶게 되면은 거기서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금 제조 가공하는 회사들 가보면 이 가스 배출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독가스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수분 함량이 되면은 우리가 젖은 솔까지 태우면 연기가 훨씬 많이 나는 것처럼 젖은 소금을 갖고 하게 되면 이 가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못 모르고 집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에서 그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볶음소금 할 때는 집안에서 한다 그러면은 환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야외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이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조금 나는 나름대로 볶아서 만든 집에서 개인이 쓰려고 하는 거 작으니까 좀 상관은 좀 덜한데 자기가 창업적으로 만들어 큰 솥에다 이렇게 볶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게 소금이라는 게 이게 잘 저어 아니면 밑에서 타거나 눌어붙어요. 그리고 계속 가서 저어줘야 되는데 이게 멀리서 저을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끓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가스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볶을 때는 환기를 철저히 하거나 야외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트에 가시면은 마트에 파시는 천일염은 다 세척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 생각이에요. 그거 사서 드시면 돼요. 간수 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사 드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구운 소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사서 드시면은 된다. 물론 여기서 자기만의 첨가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뭐 토마토 주스를 넣는다든가 뭐 당근 뭐 여러 가지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항상 환기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만드셔야 된다. 안 그러면 건강해지려고 만들었는데 자기 건강에 잃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명심하시면은 건강하게 좋은 소금 만들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트에서 고르면 좋은 소금은 무엇인가요? 마트에 저도 자주 가 봅니다. 소금이 어떤 게 있나 보면은 자주 가 보는데 마트 소금은 딱 구분돼 있어요. 하나는 천일염을 아까 세척해서 나온 천일염 소금, 그리고 아예 세척 안 하고 큰 포대자루에 20kg 이렇게 온 거, 그 다음에 구운 소금들, 그 다음에 제제염 내지는 꽃소금이라 하는 소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소금 또 일부는 조그만 병에 넣어가지고 후추라든가 이런 걸 첨가한 이런 소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골라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금들이 내가 왜 사는가? 배추 절인 데 산다 그러면 아까 뭐 20kg 이거는 이제 또 간수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5kg 이런 거 가지고 절이면 돼요. 그건 다 세척해서 나온 거니까 절이면 되고, 내가 뭐 간맞추기에 먹는다 그런 거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고기 구운다 하면 후추나 이런 들어간 거 되는데 내가 진짜 내 건강을 위해서 미네랄 보충이라는 개념으로 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함량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 우리나라 소금들은 이 소금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성분 표시를 안 해놔요. 법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 얼마 이상 이것만 돼 있는 거죠. 얼마 이상이면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천일염 염도 70 이상, 70이라는지 80이라는지 90이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데 그걸 이해가 가는 게 천일염은 봄에 나오는 거, 여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염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갖다 쌓아놓을 때 염도가 다르니까 간수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소금 구분 기준은 뻔해요. 천일염 입자가 굵잖아요, 그죠? 제자염이나 꽃소금은 그보다 조금 더 가늘고, 근데 자염은 그보다 더 가늘고, 이게 입자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물론 분쇄해서 나온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죠. 뭐 죽음 같은 게 입자가 단단하고 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음은 또 마트에서 팔지는 않으니까 뭐 일회 죽음, 생활 죽음 이런 거 팔긴 하지만 어쨌든 마트에 가서 기본적인 용도에 맞춰 쓰시면 되는데, 미네랄 함량이라는 측면에서 NaCl에 만약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 성분 표기를 좀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은데, 불행하게 우리 마트에 있는 소금이 그런 게 없다. 근데 마트 우리나라 이 소금들이 요즘은 다 위생적으로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 사항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